제가 자기 아, 역시 멋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신동헌입니다. 지금 주로 디지털 단지에서 조그만 IT 기업의 이제 부사장으로 있고요.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전부 다 임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제가 이제 오늘 좀 부탁을 받은 거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저희가 뭐 스토리텔링 전문 강사거나 아니면 그쪽 전문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좀 아까 앞에 보면 강영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요즘 뭐 벤처기업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서 너무나 잘 알아주시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악정국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경쟁의 무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고, 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전문 강사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살아남으려고 악정국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뭐 스토리텔링이 뭐예요, 뭐 그런 요즘 막 유행처럼 막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인디 마케팅 해가지고 한 책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책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거는 제가 오히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모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 강사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솔직히 많이 좀 긴장도 되고 말이 좀 약간 횡설수설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스토리텔링이 뭐 어떤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면서 뭐 스토리텔링이 뭔지를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뭐 그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왜 지금 현재 시점으로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박강을 받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까, 이제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의자가 있는데, 지금 현대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의자고 튼튼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이 의자를 만약에 500년 전에 조선시대로 가져가서 이거를 갖다 놓으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건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가지고 뭐 이게 어떤 용도인지 거의 대부분 직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50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선시대라고 해서 의자 문화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자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면서 굉장히 신기할 겁니다. 이거 바퀴도 달려있어서 뭐 앉아서 끌고 다닐 수 있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신기하겠지만은 이게 의자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기업에서는 튼튼한 의자, 아니면 뭐 편안한 의자, 허리를 뭐 건강하게 해주는 의자, 뭐 그런 식의 어떤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요즘 이제 아까 이제 스마트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조선시대 사람한테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모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그냥 스마트폰 얘기하지만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뭐 똑똑한 핸드폰이라는 얘기인가요? 편리한 핸드폰이라는 얘기인가요? 스마트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스마트라고 얘기하는데, 스마트의 뜻이 뭐죠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명쾌하게 스마트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딱 얘기해줘. 예전에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라서 그런 교수님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타서 3초 안에 자기의 상품을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딱 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을 3초 안에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교수님들이 배우셨었을 때는 그때의 상품들은 3초 안에 뭐 설명하는 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실제로 지금 야전에서 뛰고 있으면서 저희가 만드는 상품을 3초 안에 설명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전 분들이 3초 안에 설명하는 그거 가지고 영업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생존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3초 안에 불가능하고, 어쩔 때는 1시간을 얘기해도 도대체 니네가 하는 게 뭐냐? 도대체 뭐란 말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떤 그 용어나 그 단어의 날, 그런 것만 가지고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으로 다시 자기가 하는 내용들을 다시 표현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IT 쪽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어느 부분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경쟁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야기를 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플러스 텔링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야기를 하다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목적, 이해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내용을, 그거를 재미있게, 생생하게, 청자에게 전달해주는 것을 설득하는 거다라고 보통 사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먼저, 이렇게 와닿는 단어가 있으면, 그럼 도대체 재미는 또 뭐냐? 라고 재미있게라고 얘기했고, 그냥 재미있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재미있는 거냐?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된다면 설득력이 있으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설득력이 되냐? 근데 그 두 개의 단어가 결국은 이제 어떤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재미라고 하면은 도대체 뭐가 재미가 있는? 보통 저는 이제 요즘 TV를 거의 잘 안 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쩔 수 이거를 꼭 봐야 된다라고 자기들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꼭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개그 콘서트인데, 이제 개그 콘서트를 애들이 틀어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 개그 콘서트를 가지고 개그 콘서트 내용 중에 사람을 울리는 내용은 잘 못 봤습니다. 다 웃기거든요. 어떻게든지 과장된 표현을 하든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애들은 그거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재미있는 거죠. 또 이제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내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켜서 봐야 되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들 있잖아요. 도대체 저 짜증나는 저걸 왜 틀어놓고 보는지. 그때는 저는 아이들이 개콘 찍을 때는 그냥 보는데 그 막장 드라마에서 막 그 대사하는 소리만 들으면 막 온갖 스트레스가 막 저는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는 없죠, 제가. 근데 보면은 왜 그러면 욕을 하면서 저 나쁜 놈, 저 SS 놈 막 하면서 도대체 저걸 왜 볼까? 거기에 뭔가의 어떤 욕구 불만에 대한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저 드라마의 주인공을 욕하면서 그게 저를 빗대서 욕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볼 때도 어떨 때는 진짜 눈물 펑펑 이렇게 흘릴 만한 내용들 그거 보면서 재밌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재미라고 하는 건 어떤 웃음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슬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복합되어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스토리텔링 전문가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 내용을 이렇게 딱 가져오면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딱 만들어 보죠. 근데 거기에는 동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정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해하기는 쉬워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내용을 이해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아까 얘기했듯이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재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제 저희도 아직 부족한, 저희도 계속 그걸 추구하지만 저희도 그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거기에 뭔가 나오는 건 그 안에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전 강의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도대체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앉아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세대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연세가 한 60대 정도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정도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천에서 용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저희 세대들은 대천에서는 절대 용이 안 나고 미꾸라지만 나온다는 것을 아는 세대라고, 이제 30대는 이제 뭐 용이 뭔지도 모르는 세대, 20대는 그냥 불쌍한 세대, 보통 이제 저희가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대천에서 용이 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저희는 이제 로또에 당첨되는 거 말고는 인생 역전이라는 게 거의 없다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업, 조그만 기업을 하면서 맨 처음에 제가 지금 30대 초부터 이제 대기업에서 용감하게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무식한 거였어요. 뛰쳐나와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배워보겠다고 중소기업에서 다니고, 이제 뭐 작은 기업도 직접 운영하면서 다녀보기도 하고, 새로 시작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거쳐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어디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은, 그러면 사연 없는 무덤 없다는 얘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그 가정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가정들을 진짜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뭐 그냥 일기세라고 하면은 보통 초등학생 애들이 뭐 일어나서 뭐 날씨가 맑았어요, 어쩌고 하고 나면 몸이 건조한 하나의 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은 실제로 저희가 경험하는 것들을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표현 못하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어, 하루 종일 짜증나는 하루였어, 아니면 뭐 하루 종일 뭐 굉장히 분주한 하루였어 라고밖에 우리는 표현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재미있는 TV 막장 드라마 못지않은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못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지금같이 이런 매스미디어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점점 더 파묻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 사업 내용을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장표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요즘 많이 이렇게 지하철이나 뭐 그런 데 보면 설치되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컨텐츠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런 데들은 뭐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뭐 전 세계 시장으로는 10조가 넘는 시장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좀 약간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대형 멀티비전에 들어가는 가상의 수족관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는 화면의 해상도, 저희가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04, 768 정도의 해상도인 것 같고, 저희가 집에서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신 TV들이 풀HD가 1920에 1080이라는 해상도인데, 이거는 11,520에 2,670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15,000에 6,000 정도 되는 UHD 12배의 해상되는 그런 해상도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제 기술의 어떤 장점이죠. 이거 가지고 어떤 마케팅이나 광고 플랫폼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한 이유는 전 세계 가장 열광적인 그 스포츠인 축구를 1년에 2억 1천만 명이 찾는데 수족관은 4억 5천만 명이 그 정도로 사람들이 수족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기 하는데 물고기들만 왔다 갔다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거기서 좀 더 재밌는 요소를 찾기 위해서 스마트폰하고 저기 저 대형 수족관하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물고기를 풀어주고 물고기를 잡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제가 게임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배경 얘기가 될 수 있는 스토리도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그 디지털 인테리어나 뭐 마케팅 툴로 쓸 수 있는 대형 랜드마크형 그런 멀티비전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소설하고 게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큰 어떤 콘텐츠 플랫폼으로 묶어서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애들한테 인기 있는 뽀로로도 집어넣어서 뽀로로가 이제 수족관에서 헤엄치면서 청소도 하고 물고기 밥도 주고 하는 아이 귀여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제 실제로 저 소녀가 자기가 인어인 줄 모르는 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판타지 소설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물고기를 키우는 그래서 물고기하고 아까 보였던 그 월티비전에서 서로 물고기 쏟았다 잡았다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의 어떤 게임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인테리어나 뭐 키즈랜드 통합하고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초대형이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UHD 84인치 글로버 12대 정도로 8m에 4m 정도 그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좀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코레일 한 20개 역사에다 설치해서 그걸로 광고 사업을 이런 식으로 강릉 코칭이군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 협의 좀 연결할 수 있나요? 인근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저희가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3, 40분 얘기해야지, 니네가 뭐 하는 건지는 알겠구나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2분 정도의 요약한 거를 한번. 스마트 아쿠아리움 첫 번째 이야기, 백승민 샵. 승민이는 백화점에 대형 수족관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 아빠와 인근 백화점에 갔습니다. 애완동물 샵 옆에 설치된 대형 수족관 앞에 서자 스마트폰으로 키우던 물고기들이 나타나 승민이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우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네. 이건 무보다 물고기다. 우와, 뽀로로다. 어머, 펭귄 뽀로로와 친구들이 더러워진 수족관 청소도 하고 물고기 먹이도 주네요. 승민이는 자신의 물고기를 대형 수족관에 풀어주고 새로운 물고기와 먹이로 쓸 수초를 수집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승민아, 엄마랑 아빠랑 장보고 올 테니까 여기서 놀고 있을래? 아빠, 핸드폰 좀 줘봐. 나랑 같이 물고기 키워야지, 아빠도. 어머, 뽀로로로 분장한 판촉사원들이 아빠의 폰에 스마트 아쿠아리움 앱을 인스톨하는 걸 도와주네요. 이 비용은 포인트로 결제 가능한 거죠? 당연히 포인트 결제 가능합니다. 스마트 아쿠아리움에 물고기를 풀어주면 건강 수치와 경험치가 상승해서 더 빨리 원하는 물고기로 성장할 수 있다네요. 승민이는 멋진 모습으로 진화한 자기 물고기와 희귀 아이템으로 새로 꾸민 수조를 친구들한테 자랑한다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장보고 생긴 포인트로 아쿠아캐시를 충전해주면 승민이가 좋아하겠네요. 승민이에겐 오랫동안 교배하고 키워온 고대 거북 4마리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1마리, 학교 아쿠아리움에 1마리씩 선물하기로 했답니다. 천하무적 승민이란 닉네임이 붙어있는 물고기를 터치하면 승민이 프로필 사진과 함께 물고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오네요. 백화점에서 기증한 학교 수족관에선 최고의 레어 아이템으로 승민이의 자랑거리입니다. 요즘 승민이 아빠도 물고기를 키우고 선물하는 재미가 쏠쏠한가 봅니다. 주말에 스마트 아쿠아리움이 있는 매장으로 발도장을 찍으러 가잖아요. 별일입니다. 주말에는 꼼짝 않던 그이가 말이죠.
스마트 아쿠아리움 이거를 이게 앞에 괜찮겠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지금 방금 보여드린 동영상이 2분 15초 정도 분량의 동영상인데 좀 더 짧게 만들면 좀 약간 더 압축하면 1분 30초 정도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만들게 된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은 이거에 대한 어떤 개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직 다 컨셉만 있는 정도 수준이고 아직 개발이 다 안 됐었을 때 신세계 글로를 꼬셔가지고 좀 먼저 같이 사업을 좀 해보려고 딱 하는데 이거를 제가 가가지고 신세계 그 계열사의 그 대표이사 앞에서 이걸 브리핑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겠는데 이제 같이 실무자 부장급 정도의 실무자분하고 이제 같이 어떻게든 이걸 한번 같이 공동으로 사업해보자 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가서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 본인도 막 이렇게 이해했다 저렇게 이해했다 막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 따박따박 그 논리적으로 대표이사를 설득할 만한 어떤 자신감이 없어서 그걸 이제 둘이서 고민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동영상만 딱 틀면은 그 대표이사님이 무슨 사업인지 알아먹을 수 있는 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해서 만든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략회의 쫙 임원들, 팀장들 다 모여서 전략회의 하는데 요즘 IT 업계들이 중소기업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대기업들도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부진 사업이 전략대로 되는 건 없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하루 왼종일 호텔 잡아놓고 전체 이렇게 거기서 하루 꼬박 하는 그 회의였는데 하루 왼종일 깨지고 있다가 잠깐만 약간의 막간 타임에 이거 한번 보시죠라고 이제 대표자에서 딱 보여줬는데 한마디로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 새로운 사업 하나 만들어야지 딱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일주일 만에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든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런 스토리 전문 그리고 아주 재밌는 그런 걸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밋밋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웬만한 분들은 이 동영상 보여드리면 니네 뭐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거의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이게 다 100% 구현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업에서 담으려고 했었던 그런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 이제 토대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요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시장마다. 테마파크 하는 데서 그런 테마파크에 맞는 어떤 호텔이나 그런 아주 그런 고급 접객 시설을 하는 데들은 거기에 맞는 거. 그런 용으로 스토리 라인들만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이미지나 그런 것들 이미 다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성우 더빙하는 것 좀 고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거의 대부분 다 그분들이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게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진행돼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아직도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옛날하고 틀려서 예전에는 2000년도 초쯤에만 해도 이런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만든 지금 현재 개발되는 수준까지 하면 아마 어느 정도 투자치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딱 다 해가지고 이게 팔리는 걸 봐야지만 투자치가 들어오거든요. 저희는 반대로 투자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거 만들어서 잘 팔 수 있습니다. 그럼 니네들이 잘 팔리는 거 한번 보고 나서 투자를 하겠네. 이게 서로 앞뒤가 이제 딱 정확하게 안 맞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선은 이 동영상만 가지고도 꽤 많은 저희가 어떤 실적들을 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동영상조차도 없었다고 하면은 저 동영상마저도 없었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의 얘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줬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끔찍한 상상인 거죠. 그래도 저 동영상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 대충 지금 저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거를 100이라고 하는 수준으로 봤으면 저희가 한 70% 정도 그 정도까지는 왔거든요. 그 정도까지 오는
보면은 저 동영상까지 한 거거든요. 저 동영상 이렇게 패드 같은 거 다니면서 보여드리면서 그걸로 일부 투자도 받았고,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 패널 같은 20개 옆에서 팔기도 했고, 저 동영상 가지고 다니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저거 동영상에서 얘기한 거에다가 좀 더 재밌는 것들, 지금 아직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사업 추진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거기에서 몇 가지 저거를 보여드리니까 갑자기 저희한테 막 요구되는 말씀들 하세요.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으면 우리한테 필요한데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좀 더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그런 추진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얘기했을 때 재미있어야 돼. 그 재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신데렐라 얘기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왜냐면은 진짜 불쌍한 아이가 저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대박난 성공을 하는 모델이잖아요. 공주가 됐어. 예. 근데 그 얘기를 그거 공감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 돼요. 자기도 신데렐라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근데 절대 자기가 신데렐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착각 때문에 신데렐라 얘기들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신데렐라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진짜 어렵고 힘들었겠지만은 신데렐라 같은 어떤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되면은 이제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선은 우리가 신데렐라 같이 예쁘지가 않고, 그리고 신데렐라 같이 동물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에 이제 마귀 할멈 같은 그런 네트워크가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신데렐라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인 거죠.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다못해 그렇다고 해도 신데렐라 얘기가 잘 팔리는 이유는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데렐라 얘기가 잘 팔리는 거고 막상 드라마가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얘기의 내용들이 결국은 상대방한테 재미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여기 아까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페이스북을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보니까 거의 겹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양한 일들 분야 중에서 아마 나름대로의 다 어떤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저희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동영상 같은 경우로 제작하는데 저희가 스토리 쓰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애니메이션 같은 거 저희가 바뀌고 하는데 한 700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7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저희는 한 10억 정도 번 그런 꼴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저게 없었으면 그런 상황은 안 생겼겠죠. 7억을 번 건 아니고 7억의 돈을 조달해 왔기 때문에 그 중에 빚이 반이고 압권입니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같은 때 저는 아파트도 없고 월세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랑 같이 동업하는데 제 친구는 또 마찬가지로 간월세 살고 있어요. 담보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신용도 완전 최악의 바닥입니다. 최악의 바닥에 사람이 한 10년 사업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대기업에 다닐 때는 딱 은행 가가지고 1,000만 원 필요한데라고 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줬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은행은 저를 상대도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사업소를 빌려주더라고요. 저 동영상 때문에.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2억 원 정도 투자 받고, 그리고 매출 한 4억 원 정도 나오고, 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저거 700만 원 만들 때 저희 저 700만 원 만들 돈이 없었어요. 빌려서 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동영상 만들어주는 이제 후배가 있는데, 그 스토리라인 딱 가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있는데 네가 이것만 만들어주면 내가 이거 가지고 돈 벌어서 내가 니네들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투자해줄게. 그래서 우선은 언제 줄지 모르는 외상 거래를 통해서 만들고 나서 여기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근데 생각보다 아까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 같이 이게 뭔가 이제 지금 1인 기업이 있어, 아니면 저희 같이 조그만 기업이 있어, 대기업처럼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해도 대기업도 판판이 깨지는데, 저희 같은 다 갖춰지면 뭘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순서를 좀 바꿔보고, 그 어떤 생각을 좀 바꿔보면은 생각외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조금 약간의 그런 그 스토리텔링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게 굉장히 잘 만든 건 아니거든요. 어색하게 아마추어들이 아마추어 머릿속에서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싸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손으로 그린 걸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끝을 내는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뭐 저기다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할 수 있는 돈도 없었고, 여기 때문에 이제 성우 좀 굉장히 좀 잘하는 성우한테 돈 좀 한 300만원 주면은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저 성우도 딴 사람 쓰다 보니까, 밀린 것 대사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효과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누렸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약간의 이제 이거는 조금 제법 돈이 들어간 티가 좀 나죠. 그렇네요. 근데 저 동영상을 만드는데 100만 원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건 의외로 저희가 잘 이렇게 찾아보면은 저런 효과를 잘 만들어 놓은 거를 뭐 한 30불, 40불에 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30불, 40불에 파는 사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밤새가면서 거기 그런 그 틀에다가 저희 거 이미지, 그러니까 그걸 막 번뜩번뜩한 그 효과는 그냥 그대로 한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만 이제 저희가 직접 저희 거 이미지를 교체한 건데, 그러니까 더 싸죠. 저 효과들만 그냥 사가지고 우리 노동에 좀 들어가고 하면 되니까. 근데 아까 거보다 좀 더 나은 화면이 된 건 뭐냐면은 아까 그 컨셉만 있는 동영상 가지고 숫자를 이끌어내서 실제로 그 구현되는 그 화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른 그 그림을 이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좀 그런 말씀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는 근데 맨 처음에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훨씬 더 경제적인 그런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잠깐 이제 좀 마무리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은 어떤 이제 의외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자영업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밝히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그런 거. 보통 저희가 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2.4% 얘기하면서 그렇게 성장할 거고 진짜 잘 돼야 3%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장률에는 그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평균이라는 거죠. 어느 쪽 분야에서는 10% 성장하고 어느 쪽 분야에서는 마이너스 7% 성장하고 평균에서 3%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조그만 소기업이거나 아니면은 자영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대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3%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3% 성장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마이너스 10% 그 대역에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그걸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신데렐라 얘기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데렐라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고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데렐라라고 생각하고 신데렐라 같은 성공을 꿈꾸는 어떤 사업 모델을 잡고 비즈니스 플랜을 잡으면은 우리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거 같이 이렇게 저희 같이 작은 회사들 CEO들끼리 좀 모이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막 요즘은 대학생 창업이니 어쩌니 막 그런 거 막 밀어붙이잖아요. 막 대학 이거 이제 아직 대학교 졸업 안 한 한테 막 1억 원씩 막 줍니다. 1억 원 가지고 걔네들 이 돈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애들한테 걔네들한테 1억씩 막 주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거든요.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다 신데렐라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집에서 신데렐라 대접을 받는 걸 살아왔잖아요. 사회에서 냉정하게 너는 신데렐라가 아니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는 걔는 신데렐라죠. 엄마 아빠에게는 가끔은 아닌 애들도 있지만은 근데 어쨌든 걔네들은 신데렐라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자기가 1억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신데렐라에다 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 이제 조언을 구하러 다 오는데 첫 번째 얘기가 그래요. 제일 구체적인 건 아직 아이디어 상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밀이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제가 제 아이디어 충만하고 막 이걸 가지고도 막 발버둥 쳐도 아직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놈의 걔 아이디어가 어떤 놈의 아이디어인지도 모르겠고 아이디어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겠는데 이게 시장에서 먹힐까요? 아니면은 요즘 상황에서 제가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70, 80%, 90%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계에서 만약에 아직 우리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고 아이디어만 있었을 때 저거 했었을 때 저거 대기업한테 갖다 주면은 대기업 애들이 우리 말고 다른 애들이랑 해버리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대기업하고의 관계에서 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비밀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만져질까요? 아직은 내가 아이디어 수집에도 내 아이디어가 굉장히 섹시하다라고 이렇게 아주 잘 표현해야지 될까 말까 하는데 자기 아이디어는 뭔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마케터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는 근데 어쨌든 세상에서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상품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접근하면은 그게 먹힐까요? 거의 대부분 근데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아이디어 도용해가지고 내가 뭐 해먹으면 어떨까 해서 생각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또 그런 바야 왜 와가지고 그냥 반갑게 그냥 식사나 하자고 재밌는 TV 드라마 얘기나 같이 하고 요즘 프로야구 얘기나 좀 하고 그러고 가면 되지 왜 사업 얘기하러 왜 왔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의 진짜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조금 협동조합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그걸 현실화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부분들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차라리 계속 부분은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계속 아이디어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해야 되지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근데 실제로 자의인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사이로 밀려 나와서 창업을 하시면서는 실제로는
그런 식의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그런 부분들에 집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아이디어를 누가 다 낼 수 있고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 문제고 아이디어를 아느냐 모르냐 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이제는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를 파트너, 제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이 아이디어를 같이 실현하는데 저를 파트너로 인정해서 같이 하는 거고 저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저는 실행 능력이 없고 저는 꽝이야. 근데 아이디어는 괜찮네? 사회하고 해야지.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사업을 하면서 그런 대기업하고의 경우 관계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기껏 아이디어 내고 한 6개월 동안 그 테스트 제품 만드는 데까지 낑낑거려가지고 겨우 뒤에 사업하고 딱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고 계약하자는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는 관계 오너의 누가 하는 그 회사로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아이디어 낼 수 있는 거하고 그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 구도 만들 수 있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당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자신 있게 얘기 못하고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서 뭔가 다 만들 수 있을 때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저희 사업 내용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하고 어떤 서로 이제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가 아니면은 저희가 생각나는 아이디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올리거든요. 그냥 거리낌 없이 올립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다는 분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좀 아마 좋은 아이디어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있으면 같이 공유하시고 그거 공유 안 해가지고 혼자서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차피 실행이 안 되면 그건 다 말짱 깔리니까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고 저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으신 분들 앞에서 좀 주제 넘는 얘기 하는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